올해 바뀐 요소들 중에서 초기 감지 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감지나 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감지나 인지했을 때에 학교 측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학교 폭력을 처리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학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관련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이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도 많이 보셨던 화면일 거예요. 학교폭력이 접수가 될 때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의 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최대 일자는 2주에서 부득이한 경우 플러스 1주가 가능해서 총 3주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후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최대 일자는 3주에서 플러스 1주가 가능해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돼서 처리될 때까지 최장 7주가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게 되면 학교에서 48시간 이내에 접수를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죠.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기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전담기구에서 이 내용이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기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피해자하고 보호자의 사안을 확인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진행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종결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담기구 심의에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개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최장 4주 이내에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조치 처분이 학교장한테도 공문으로 오게 되고, 학생하고 가해 학생한테도 조치 결정 통보가 알려지게 됩니다. 올해 바뀐 요소들 중에서 초기 감지 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감지나 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감지나 인지했을 때에 학교 측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학교 폭력을 처리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폭력이라고 느껴서 알게 되는 것,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느끼는 것을 감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인지는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고를 했거나 제3자가 신고를 했거나 기관에 통보가 되었거나 경찰에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언론 보도나 상담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을 인지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이 감지 인지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기구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요. 저희는 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요 역할은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담기구 구성권자가 학교의 장이고 구성원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학부모는 이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11명의 구성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학부모 수가 4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 방법이나 뭐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은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19학년도까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로 진행을 하였는데 20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0명의 심의위원을 가지고 있고 7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가 되었을 때 피해 학생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요.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임교사하고 저희 그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처리를 하게 되고요. 가해 학생 담임 선생님들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 통지에 따라서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기재하는 시점은 결과 통보서를 받는 즉시 그 날짜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기재를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학교에 계신 책임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